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2020년 10월 이후 27개월 만에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됐습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이 권고사항으로 바뀌면서 이제 의료기관이나 대중교통 등 일부 시설을 제외하고는 오늘부터 실내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해제 첫날 시민들은 아직은 어색하고 눈치 보인다며 선뜻 마스크를 벗지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양정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겨울방학을 마치고 돌아온 개학 첫날이자 노마스크 첫날. 학생 10명 중 4명은 맨 얼굴로 수업을 듣지만 나머지는 여전히 마스크를 쓰고 있습니다. 2년 3개월 동안 마스크가 일상화되다 보니 아직은 마스크를 벗는 게 조심스럽다며 예방 차원에서 쓰겠다는 반응이 더 많았습니다. 네, 얼굴을 이제 친구들과 공개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그런 어떤 부담감도 좀 있고요. 코로나가 아직 완전히 종식되지 않았기 때문에 살짝 마스크를 벗는 게 좀 부담스러워서. 이제 병원이나 장기요양기관 등을 제외하고 헬스장, 식당, 마트 등 실내 대부분의 장소에선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한두 명을 제외하고 대부분 마스크를 쓰고 있어 눈치가 보인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해제된다고 해서 벗고 들어왔는데 사람들이 다 쓰고 있어가지고 다시 썼어요. 편한 건 편한데 사람들이 다 안 벗으니까 좀 벗으면 안 될 것 같은. 대형마트 안에 있는 약국에선 마스크를 써야 하는데 옆 가게와 구분이 쉽지 않아 애매하다는 반응도 나왔습니다. 어디까지가 약국이고 어디서부터 마트인지 경계를 분명히 하기가 좀 힘들죠. 마스크 없이 오셨다고 약국에서 약을 살 때만 마스크를 쓴다는 것도 되게 불편하고. 버스와 지하철, 기차도 마스크 착용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대중교통에선 탑승 여부가 중요합니다. 탑승 전 지금처럼 승강장이나 터미널에 있을 때는 마스크를 벗어도 되지만 탑승할 땐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감염 위험을 막기 위한 조치지만 마스크를 쓰고 벗는 게 불편하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전철 안에서도 안 쓰면 다 밖에서도 안 쓰고 똑같이 해야 되는데 안에 들어가면 써야 되고 밖에서는 쓰지 말라는 거는 조금 서로 불편하죠, 그거는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를 놓고 시민들의 기대와 불안감이 교차한 첫날. 방역당국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에도 경각심마저 풀어선 안 된다며 사람이 많이 모이는 상황에선 마스크 착용을 권고했습니다. TJB 양정진입니다. 생명과학연구원이 미세먼지에 포함되어 있는 세균이 호흡기 질환을 일으키는 등 유해성을 최초로 밝혀냈습니다. 미세먼지에는 감염병 세균인 슈도모나스 스투체리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토양 등 다양한 환경에 널리 분포된 세균으로 수막염이나 폐렴, 관절염을 일으킵니다. 연구팀은 동물 모델을 통해 미세먼지에 노출돼 폐의 면역 기능이 떨어지면 슈도모나스 스투체리에 의한 감염이 증가해 폐 손상이 촉진된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와 함께 스투체리 제어에 효과적인 단백질도 함께 발견했다며 미세먼지에 의한 호흡기 손상 원인을 밝히고 이를 제어하는 중요한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 발생한 화재 참사로 문을 닫은 현대 프리미엄 아울렛 대전점이 오는 6월 15일쯤 다시 문을 열 전망입니다. 매장이 있는 지상층을 먼저 개장한 뒤 지하 주차장은 9월쯤에 완전 오픈한다는 계획인데요. 수개월 동안 생계 어려움을 겪었던 입점 상인들을 비롯해 지역 주민들은 재개장 일정 확정 소식에 큰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김철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7명이 숨진 화재 참사로 5개월째 문을 닫은 현대 프리미엄 아울렛 대전점. 화재 당시 검게 그을렸던 외벽에 차양막이 설치된 가운데 불이 시작된 지하주차장 청소가 마무리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대전시와 현대백화점, 상인협의체가 최근 재개장 시점을 논의한 결과 6월 15일쯤 다시 문을 열기로 했습니다. 다만 문을 열더라도 지상층만 먼저 개장한 뒤 지하주차장은 9월쯤 문을 열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주차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아울렛 주차타워를 비롯해 주변 나대지를 임시 주차장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입니다. 유성구는 최근 현대 측이 신청한 대수선 신청을 허가했다며 대수선 공사 이후 안전진단에 큰 이상이 없다면 6월 재개장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공사가 완료되면은 한 6월 초쯤에 공사 완료 후에 사용 승인 신청이 접수돼서 처리되면은 이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아르바이트와 임시 매장 등을 운영하며 버텨온 입점 상인들은 재개장 시점이 확정되면서 막혔던 숨통이 트이는 기분입니다. 6월 15일 날 이제 오픈을 지금 준비를 차근차근 하고 있고 그런 과정 속에서 불안감이 사라지고 한 3개월만 버티면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희망이 큽니다. 지역 주민들은 재개장 소식을 반기면서도 화재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한 안전 점검과 재발 방지 대책을 주문했습니다. 빨리 다시 개장해서 이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한편으로는 이제 안전 대책을 잘 보완해서 이렇게 안전하게 이제 시설이 준비되면 좋겠는 바람입니다. 다만 임시 주차장의 경우 교통 영향 평가를 다시 받아야 할 수도 있고, 여전히 출입이 통제된 지하 주차장 방제실은 복구 공사에 최소 2, 3개월이 필요해 재개장 일정에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TJB 김철진입니다. 주택 경기 침체로 거래 절벽이 이어지면서 급매물을 중심으로 수억 원대 아파트까지 중고거래 플랫폼인 당근마켓을 통해 매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원 지역에서 현재 당근마켓 앱을 통해 유성구 40여 건을 비롯해 130여 건의 주택이 직거래 매물로 나왔고, 특히 매도 호가가 최고 9억 5천만 원을 포함해 5억 원 이상의 매물도 10여 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업계는 중개업소에 집을 내놔도 잘 팔리지 않자 중고거래 플랫폼을 활용한 직거래 매물이 늘고 있다며, 개인 간 직거래는 중개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지만 사기 피해 등에 대한 꼼꼼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일을 하다 뇌출혈로 쓰러진 50대 가장이 4명에게 새로운 삶을 주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대전에 사는 53살 윤광희 씨는 지난 10일 일을 하다 쓰러져 뇌사 상태를 진단받자 충남대학교 병원에 자신의 심장과 간장, 좌우 신장을 기증한 뒤 생을 마감했습니다. 경북 군위에서 태어나 대전에서 일해온 윤 씨는 외아들과 함께 살아오면서도 따뜻하고 헌신적인 아버지로 알려졌습니다. 아들 윤재인 씨는 자식을 위해 그동안 고생하신 아버지가 하늘나라에서 행복하고 편히 쉬셨으면 좋겠다며 마지막 인사를 남겼습니다. 대전에 50년 만에 기록적인 한파가 불어닥쳤던 지난주, 한 60대 남성이 야외 주차장에서 쓰러졌습니다. 하필 눈에 띄지 않는 차량 뒤편에서 쓰러져서 자칫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었는데요. 이를 보고 달려와 심폐소생술로 소중한 인명을 구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TJB 특별기획 착한 사회, 의인의 나라, 올해 2번째 주인공의 이야기입니다. 조용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대전 중구의 한 병원 주차장. 한 남성이 휘청이더니 그대로 뒤로 넘어집니다. 정기검진을 받고 홀로 집을 가던 60대 남성 A씨가 급성 심근경색 증상을 보이며 쓰러진 겁니다. 절체절명의 순간 반대편에서 한 남성이 빠른 속도로 달려옵니다.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어찌할 바를 모르고 보고만 있던 사이 이 남성은 지체하지 않고 침착하게 심폐소생술을 진행했습니다. 몇 분 지나지 않아 의료진도 달려와 A씨를 병원 안으로 옮깁니다. A씨는 사람 눈에 잘 띄지 않는 이런 차량 뒤편에서 쓰러졌습니다. 하지만 빠르게 발견돼 응급처치를 받은 덕분에 현재는 무사히 의식을 회복했습니다. A씨에게 달려온 이 남성은 병무청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군복무를 하고 있는 김대응 씨. 관련 학과를 졸업하고 간호사로 일을 했던 김 씨는 위급했던 순간 몸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갑자기 사람들이 웅성웅성 거리는 소리가 들려서 그 순간에 의식이 없다는 거를 딱 뇌리에 스치는 단어가 하나가 딱 들어와가지고 그걸 듣자마자 바로 뛰어가가지고. 김 씨는 당연한 일을 했다며 사연을 들은 A씨 가족분들의 사례도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사실 제가 사례를 바라고 그걸 한 게 아니기 때문에 환자분만 괜찮다면 다행이라고 처음에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당시 대전엔 영하 17도에 육박하는 강추위가 불어닥쳤던 만큼 만일 빠른 조치가 없었다면 자칫 A씨의 회복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두피 쪽이 이제 라세레이션 생기면서 그쪽에서 피가 이제 바닥에 나오고 있었고, 지금은 의식이 다 회복한 걸로 봐서는 그때 심폐소생술을 아주 적절하게 잘 된 것 같습니다. 병원 측은 용감하고 빠른 대처로 소중한 생명을 살린 김 씨에게 감사패를 전달할 예정입니다. TJB 조형준입니다. 천안시는 난방비 폭등에 따른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천안사랑카드 10% 캐시백 지급 한도를 다음 달 한 달간 기존 월 30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올립니다.
캐시백 지급 한도가 80만 원으로 증액되면 3인 가구 기준으로 15만 원의 추가 지원 효과가 발생해 천안 지역 시민들은 겨울철 난방비 부담을 상당히 덜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은 천안시의 캐시백 상향 지급으로 인해 정부가 취약계층 난방 지원비를 2배로 올려 지원하는 데 더해 천안형 난방 지원비가 집행되는 셈입니다. 대전시가 대학생이나 대학원생이 한국장학재단에서 빌린 학자금 대출에 대한 이자를 지원하기로 하고 다음 달 24일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대전에 주소를 둔 지역 대학, 대학원생이거나 부모 중 한 명이 1년 이상 대전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 대전 청년 포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선정 결과는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을 통해 발표됩니다. 대전 하나시티즌뿐만 아니라 프로구단으로 전환해 이번 시즌부터 K리그2에 합류한 천안시티FC도 올 시즌 각오를 다지며 담금질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K리그2 13팀 중 한 자릿수 순위 안착을 첫 목표로 삼고 조직력을 다지고 있는데요. 이수복 기자가 태국에서 전지훈련 중인 천안시티FC 선수단을 만나봤습니다. 선수들이 패스를 주고받으며 쉴 새 없이 공을 돌립니다. 오전 10시, 30도를 훌쩍 넘는 태국의 더운 날씨에도 훈련장은 열정으로 가득합니다. 시민구단인 천안시티FC 소속 선수들입니다. 2008년 창단한 천안시티FC는 내셔널리그와 K3에 머무르다가 이번 시즌 프로구단으로 전환해 K리그2에 첫 발을 내딛습니다. 첫 시즌 목표는 한 자릿수인 10위권 이내로 진입하는 겁니다. 옛 성남일화의 레전드이자 대한민국 여자 국가대표팀 감독과 전남, 성남 등 K리그 구단 코치를 역임한 박남열 감독은 선수들에게 승리 DNA를 불어넣으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전반기에 한 자릿수에 좀 그 안에 들어가면 조금 우리가 중위권을 바라볼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존 선수 중 7명만 남고 대부분의 선수들이 새로 팀에 합류해 부족한 조직력을 다지는 건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또 프로 선수로 경력을 처음 시작하는 선수들에게 프로의식을 심어주는 것도 과제입니다. 실업팀이 아닌 이제 프로 선수로서 의식이 좀 많이 좀 부족하다 생각해서 이제 프로니까 프로 의식을 좀 심어주고. 선수 평균 나이가 24살에 불과한 신생팀이라 아직 확실한 주전이 없는 건 선수들에게 기회입니다. 천안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연고지인 천안에서 프로축구 선수 생활을 막 시작하는 한재훈 선수도 많은 경기 경험을 쌓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천안에 프로팀이 생기게 돼서 바로 프로로 올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되게 좋고, 그리고 천안시티FC라는 팀에 오게 돼서 영광스럽고. 천안시티FC 선수들은 태국 전지훈련에서 단단한 추석을 다진 뒤 K리그2 시즌에선 매 경기마다 도전자의 마음으로 최선을 다한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신생팀 천안시티FC는 다음 달 제주 서귀포로 옮겨 막바지 훈련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태국 촌부리에서 TJB 이수복입니다. 2023년 연구개발특구 신년 인사회가 대전 컨벤션센터에서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과 이장우 대전시장, 강병삼 특구재단 이사장, 이광축 TJB 대표이사장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이번 신년 이사회는 올해로 50주년을 맞는 연구개발특구의 지난 노력과 성과를 되돌아보고 국가와 지역을 연결하는 과학기술 혁신 거점으로 향후 50년을 준비하는 자리로 마련됐으며 특별 강연을 시작으로 특구의 성과와 비전을 담은 영상 상영, 주요 내빈 새해 덕담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9살 된 의붓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 1부는 지난 2008년 9살이었던 의붓딸을 여러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57살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하는 한편 20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 청소년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습니다. 다만 검찰이 요구한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A씨가 초범 인정 등을 고려해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여전히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하지만 A씨는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전지법 형사 1단독은 버스 정류장에서 우연히 마주친 여성을 상대로 집까지 쫓아가는 등 스토킹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30살 남성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형을 내렸습니다. A씨는 지난해 3월 23일 대전 대덕구의 한 버스 정류장에서 귀가 중인 24살 여성에게 몸매가 좋다는 등 성희롱을 일삼고 2번에 걸쳐 여성이 살고 있는 아파트까지 따라가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 불안감이 적지 않다면서도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어제 오후 5시쯤 예산군 예산읍의 한 아파트 15층에서 불이 나 안방과 거실 등을 태워 소방서 추산 2,400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낸 뒤 30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사고로 집주인 54살 여성 A씨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고 주민 30여 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안방 전기장판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정월 대보름 전날인 다음 달 4일 다채로운 행사가 대전과 세종에서 열립니다. 대전에선 대덕구 신탄진 현도교 아래 금강둔치에서 제24회 신탄진 대보름 쥐불놀이 축제가 열려 주민들과 함께하는 소원 고사 지내기, 공연 등 다양한 볼거리를 선보입니다.